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써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뮤지컬 알렉산더 관객과의 대화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먼저 자기소개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빌리 하트와 고우트 역할을 하고 있는 강정우입니다. 네, 저는 알렉산더 데니 역할을 맡은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저희가 3시간 같은 30분을 쓰기 위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현장 질문하고 사전 질문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사전 질문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는 데까지, 좀 시간 되는 데까지 최대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정우 배우님, 네. 팡이와 대화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팡이가 뭐예요? 핸드폰 놓고 왔네. 제가 저 키우는 강아지인데 네. 팡이에게 하고 싶은 말, 물어보고 싶은 거.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제 부인하고 집에 있으면 팡이가 한 번만 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4살이거든요. 네.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옆에서 그러다가 단둘이 있을 때 정말 팡이가 갑자기 엄마 이렇게 하면 너무 무서울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알렉산더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팡이한테 정말 행복한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엄마 아빠로서 하는 게 이 아이에게 행복한가? 요즘 뭐 고민이나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놓고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분리불안이나 혹시 그런 고민이나 그런 게 있으면 행복한가를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김주정 배우님, 알렉산더는 콩당무 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닐 정도로 이전 마사에서 귀염둥이였나요? 이 질문이 네, 질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질문이 귀염둥이인가요? 네. 귀염둥이 어때요? 네. 알렉산더 그 홍당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 홍당무가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알렉산더에게 주식이 납니다. 밥에 저희 밥 먹듯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귀염둥이인가요? 네. 맞아요. 귀염둥이입니다. 역할이 말이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이제 말을 알았을 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제가 굉장히 알렉산더 동물을 그냥 표현을 했을 때 사랑스러워야 된다고 사랑스럽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과연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제일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강정호 배우님, 네. 고트에게 질문합니다. 네. 퀸틴이 날아간 천사의 날에 다른 동물들도 많았는데 왜 너구리였는지 설명해주세요. 우리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네, 정말 다시 한번 여기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너구리. 네. 그때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 집에서 그 와이프가 자꾸 저한테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보노보노에서 그 너구리는 나한테 까만 돌을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해가지고 저희끼리 그냥 너구리 하고 무슨 말만 좀 어이없는 농담하면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거를 저희끼리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너구리가 근데 왜 그게 정말 많았는데 왜 너구리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을 줄 거야가 전 너무 의문이어가지고 그런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너구리가 좀 바뀌어가지고 순간 너구리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준영 배우님, 네. 알렉산더 댄스 캡틴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사실 그 모 배우가
인터뷰를 하면서 네. 저를 음해한 거죠. 아, 네. 그 음해를 당하셨는데 댄스 캡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무는 너무 어려웠다 하는 부분이나 동작이 있으면 저희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아까지는 뒷부분은. 제가 사실 춤을 잘 추는 편이 아니어서 그래도 춤을 외우는 것 자체가 좀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다른 정우 형이나 다른 배우들은 다 춤을 금방 외우더라고요. 모 배우 한 명 빼고 있어요. 왜 웃으시죠? 누구예요? 그 노란 형. 그분 춤잘 추지 않아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된 거죠? 잠시만요. 저희끼리 얘기할 때도 네. 둘이서 정말 진지하게 네. 테이블 앉을 때도 그 못 추는 사람들은 저쪽에 앉고 네. 그렇게 앉게 되었는데 네. 둘이서 정말 전쟁하듯이 그쪽에 안 앉으려고요? 서로 자기가 더 잘 춘다고 둘이서. 아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 가만히 있었고. 아니 근데 그분 저는 춤을 잘 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제 사람마다 어떤 예술이라는 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객관식이나 정답이 없으니까. 맞아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규현이 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녹화되고 있나요? 편집해 주실 거예요. 네. 강정 배우님, 네. 정우 빌리는 몸이 피곤할 때 허니버니 티셔츠에 꿀차가 다 좋은데 너무 뜨거워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게 네, 이거 작가님이 쓰신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갑자기 연습을 할 때 저한테 연출님께서 허니버니 티셔츠의 꿀차는 너무 몸이 피곤할 때 허니버니 티셔츠 꿀차가 최고지. 딱 딱 먹고 그 대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데니랑 빌리가 떨어져 있는데 데니가 건네주는 그 따뜻한 차의 위로와 그리고 그것이 촉매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쏟으면서 꿀이 담겨 있는 그 꿀차를 쏟으면서 또 허밍버드가 오게 되고 연관성을 지을 때 너무 그냥 전해주고 아무 말 없이 제가 먹으면 의미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사를 넣었는데 저는 허니버니 티샵이 정말 어디 있고 그리고 그게 PPL 같았어요 너무. 한 번 먹고 허니버니 티샵에 꿀찬 그래서 정확히 이건 작가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허니버니 이거를 티셔츠 제가 한 거예요. 네? 허니버니 티셔츠는 제가 만든 거예요. 몸이 피곤할 땐 몸이 왜냐면 딱 몸이 피곤할 땐 허니버니 티샵의 꿀차가 최고지 딱 먹고 그럼 음악이 나오는데 약간 소름이 돋아가지고 열심히 수행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흔들어도 보고 해봤는데 연출님 결국 공연 직전에 코멘트를 주신 게 유머를 좀 넣자. 좀 전반적으로 빌리가 고민을 하는데 유머가 너무 없으니까 좀 유머를 넣자. 그렇게 하셔서 그 허니버니 티셔츠 꿀차에서 어떻게 유머를 넣지? 하다가 보니까 그럼 차라리 뜨거운 걸 해볼까 해서 해봤는데 유머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공연할 때. 그래도 일단은 시작하는 김에 좀 이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데니 배우님, 데니를 표현할 때 제일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요? 데니는 가장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데니가 제일 신경 썼던 거는 만약 나빠 보이지 않았으면 간단히 말해서 쉽게 말하면 만약 나빠 보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그리고 이 빌리하고 정말 친한 친구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딱 봐도 이제 싸우는 신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정말 갈등만 부딪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들이 싸우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겠지라는 걸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너무 악해 보이지 않게. 근데 악해 보일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내 인물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빌리 배우님, 강정호 배우님, 네. 빌리라는 캐릭터의 성격과 네. 본인의 성격 중에 네. 비슷한 점이 있다면 어느 게 있을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느 게 있을지. 사실 빌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이중적인 캐릭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만 이 친구한테는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 말의 잠재력을 알아보는. 그래서 저 말이 사실은 그냥 야생에서 뛰어다녀야 되는 말인데 저 말이 너무 더 잘하고 더 주목받고 사실 인간들 기준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걸 행복해하고 그렇게 너무 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데니가 악인이 아니라 데니가 사실 정상적인 거잖아요. 다리 다친 말은 회복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인도적으로 풋다운해서 총으로 고통 없이 죽이는 게 당연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저는 그걸 또 너무 심하게 마음 아파하고 그런 이중성이 저랑 닮은 것 같아요. 충성이 이중성이 닮은 거. 근데 그게 좀 닮은 것 같아요. 좀 네. 좀 자세히 이중성이 닮은 이중성이 닮았다? 네. 어떤 그런- 이중성이 있는데요, 본인은? 저는 좀 어릴 때부터 네. 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굉장히 착하다라는 얘기를 좀 심각하게 들은 적도 있었어요. 군대에서 막 머리 빡빡 밀고 있는데도 너 너무 착하게 생겨서 욕은 할 줄 알아라는 말까지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좀 바보로 아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차갑게도 생각하는데 전 사실 그게 둘 다 저라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남들하고 있을 때는 좀 극단적으로 저를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예민해? 뭐 이렇게도 들어서 아마 그런 이중적인, 왜냐면 둘 다 진심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고 다른 점은 저는 빌리만큼 그런 말을 알아보는 천재가 아니라는 것이 네, 다른 점 같습니다. 그 다른 점? 그러면 알렉산더는요? 알렉산더라면 알렉산더의 어떤 성격과 자기 성격. 알렉산더는 이영동이잖아요. 위험중이죠. 저는 귀엽지가 않아요. 저는 귀엽지가 않고 약간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가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고집이 있는데 저도 좀 막 드러내놓고 고집을 내는 편은 아니고 은근히 계속 고집을 잘 안 꺾는 성격이 보이지 않고, 알렉산더도 뭔가 대놓고 막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계속 마차를 끌고 있으면서도 서두른 계속 혼자 하고 싶은 거 혼자 막 달리고 아무도 없이 달리고 이런 것들이, 그런 면이 좀 이제 연기하면서 나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배우가 되기 전에 연기 준비했을 때 남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저 혼자 막 일을 혼자 해보고 남들한테 그냥 그런 거 관심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불러내놓고 혼자서 막 연습하고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동질감이 많이 느껴졌고, 이제 비슷하지 않은 점은 알렉산더는 귀엽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귀엽지 않다. 처음에 알렉산더를 한다는 걸 알았을 때 네. 자기는 빌리 성향이라고, 그래요? 절대 알렉산더 성향이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너무 알렉산더. 좀 그 알렉산더를 연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밖에서 많이 불편해하더라고요. 지인들이 자꾸 저러 그냥 야 이러다가 갑자기 야 이렇게 해서 약간 막 이러고 이러니까 좀 친구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죠. 하지만 저는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네. 그다음에 데니로서 알렉산더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인지. 만날 수 없지만 여기서 만날 수 없지만. 데니를 알렉산더 바라봤고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알렉산더를 응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알렉산더 빌리나 알렉산더 둘 다 말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알면서도 경기장에 보내야 되지만,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알렉산더를 그렇게 믿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저는 빌리보다 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 데니가 아닐까, 제 인물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있을 수 없는. 그러면 강정호가 고은태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지금 순간 든 생각은 알렉산더가 경기 중에 갑자기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모습을 보고 잘했다고 하는 것처럼 고흐트한테도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흐트가 다른 일반적인 염소와랑 다르게 좀 제가 생각한 건 어릴 때 뿔도 부러지고 그리고 좀 똑똑한 일반적인 염소보다는 좀 약삭빠른 그런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서 다른 염소들처럼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그냥 눈감아서 얘기했는데 다른 염소들은 시간이 지나면 건강원으로 끌려갈 텐데 이 흑염소는 건강원으로 간다는 걸 알고 물론 염소고기나 이런 것도 되겠지만 무슨 염소요? 흑염소 그런 걸 자신의 미래와 현재를 좀 잘 파악해서 자기는 도망쳐 나왔고 다른 염소 같지 않게 말을 동경하고 막 경주를 하고 싶어하고 하지만 또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의 처지에서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응원도 해줬지만 결국엔 서커스단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박차의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마스코트가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마스코트가 되어 있는 게 오히려 그런 모습이 되게 잘했다. 너가 거기서 뛰쳐나와서 그렇게 노력했던 게 네 꿈을 이루고자 하는 거 최선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근데 되게 백염소처럼 보여요. 흑염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 이미지 속에 건강원이 있어서 이 염소는 그냥 색깔이 없지만 흑염소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했어요. 그래서 빌리는 숲에 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그냥 기분? 네. 처음에는 좀 연출님이 두꺼비 소리를 만났을 때 좀 재밌는 위트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좀 저는 무섭다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모르는 좀 벽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어떤 것을 맞닥뜨리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질문 드린 적 한번 질문 드렸었는데 숲속의 화음이 깨지는 날 그문은 닫힐 거야 라는 노래 가사를 제가 하니까 네. 그 숲 안에서 네. 근데 그 가사는 전지적 느낌도 묻어나서 네. 그걸 빌리가 하게 되면 너무 전지적 느낌이 묻어나서 그게 세지지 않을까? 뭔가 어떤 답을 주는 것처럼 미리 그래서 그것을 저희 빌리드라고 얘기해서 찾아낸 건 거기 강한 LED를 보면서 어떤 그 절대적인 이 숲이 현실적이지 않은 그 상황에서 어떤 그 목소리가 들려온 것 그 목소리는 정확하게는 허밍버드일지 다른 숲의 어떤 정령일지 모르지만 그런 걸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냥 마냥 행복하고 기쁘지만은 않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숲의 분위기. 네. 두 분께 공통 질문. 알렉산더 대본을 읽고 가장 어려웠던 지점과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렉산더가 먼저 해주실까요? 대본에서 어려웠던 지점이요. 네. 대본을 쓰신 분이 물어봤는데 너무 쉬웠는데. 네. 영쾌.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좀 대본상으로 봤을 때 잘 안 이어졌던 부분 이제 가사를 제가 정확히 곱씹어보지 못하고 읽었었기 때문에 서커스라는 노래, 외국 서커스를 들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 못했었어요. 처음 대본을 봤을 때. 네. 근데 여기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면서 그 은유적인 표현과 그 가사들을 되짚어 보면서 제가 지금 알게 되었는데 처음 딱 대본을 들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잘 안 가지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뭐 지금은 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정말 근데 그걸 제가 딱 깨달았을 때 정말 작가님한테 정말 한 번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네. 정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저 배우님. 저는 이 사람이 말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네. 말을 또 경기장으로 끌어들여서
저희 공연에서는 이렇게 멋진 제식을 가르치는 걸로 춤을 추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레이스에서 자기 호흡을 관리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주변의 말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그런 규율을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말을 저렇게 멋있고 뭔가 영웅처럼 신화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그 이중성이 처음에는 어찌됐든 동물 학대인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그 괴리감을 이 공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일단 대본상에서는 더 깊이 설명을 하려면 그건 안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그걸 제가 잘 품으면서 1번 노래부터 생각을 해갈 수 있을까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쟤를 죽이기 전에 예전에 그 제가 거의 초반에 키웠던 말이 경기 중에 그 넘어져서 툭다운 시켰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 에보니탁스를 제가 꿈속에서 마주쳤던 그 꽃으로 둘러싸인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맞나? 아닌가? 이런 빙가링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건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또 행복한 꿈을 다시 꾸는 그런 복잡한 머리 생각을 이걸 어떻게 공연 중에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어려웠고 계속 그래서 지금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공연 시작 전에 여기 뒤가 제 방이거든요. 거기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해오고 있어요. 곧 있으면 꿈을 맞아 죽을 말을 떠올리고 어제 꿈을 꿨던 걸 생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커튼콜에 객석에 인사하고 난 후 누구에게 박수 치는 건가요? 허밍버드라고 허밍버드에게 인사. 저희가 새들인데 2마리가 있거든요. 저기. 그래서 저희 허밍버드한테 주고 빛이 깜빡이는 걸로 허밍버드가 말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각설탕 노래가 있는지요? 없다면 희망하는 것. 각설탕 노래는 잘 모르겠고 작가님이 쓰시는 것처럼 각설탕 노래라는 표현처럼 정말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마냥 슬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냥 제가 만약에 뭐 주변에 모든 그런 사람 죽음은 상당히 슬프고 안 좋은 일이지만 또 그 안에 그게 마냥 슬프지 않고 좋은 죽음으로 남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저 지금 더 주변 사람을 관객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생각이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정확히 노래 하나를 딱 꼽을 수는 없지만 재즈를 좋아하는데 그 보사노바 브라질이랑 좀 섞인 그런 음악을 들으면 항상 뭔가 꿈 같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도 듣고 있고 항상 그런 노래만 들으면 항상 신나는 제 자신을 보니까 아마 각설탕 노래라는 그런 거지 않을까 하고 저도 정확한 노래 하나를 떠올리려고 하다가 하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빌리들끼리 얘기하다가 왜 빌리가 노래일까라는 얘기를 서로 해보다가 뮤지컬이니까 노래지 얘기를 또 하다가 왜 하필 노래일까? 각설탕 노래는 알겠는데 왜 노래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그거를 저희 듣고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답변을 해주시면 관객분들도 되게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라고요? 네.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제가 노래라고 진행이에요. 또 진행. 제가 얘기할까요? 작가님이 알려주신가? 하세요. 작가님한테 여쭤봤더니 작가님이 돌아가실 때를 생각을 했대요. 죽을 때를 생각을 하니까 나도 너무 슬프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그런 죽음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나를 떠올리는 어떤 음악, 노래? 이런 게 떠올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너무 거창하거나 너무 어렵거나 뭐 대단한 노래가 아니라 되게 짧고 쉬운 노래가 그런 노래가 같이 들리면 내 죽음이 그렇게 슬프지 않겠다는 얘기를 좀 그렇게 해석해서
아 정말요? 네, 그렇게 작가님.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바꿀게요. 그래서 저희는 셋이 그 얘기를 하고 와 진짜 잘못 대박이다. 그런데 그렇게 전달하시면 잘못 전달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좋아요. 이거도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또 이제 3시간 같은 30분 살리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들이 남의 거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질문을 2개씩 본인들이 고를까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고르시는 동안 저희는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퀴즈 상품은 콜라입니다. 뭐가 제 거? 제가 콜라할 거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제가 뺏었어요. 근데 이게 좀 일관성은 없어요. 콜라가 일관성인데.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손을 빨리 드셔야 돼요. 잠깐만, 여기 잠깐만. 네? 자, 손을 빨리 드는 사람은 다 주셔야 돼요.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손을 제일 먼저 드는 사람은 빨리 다 주셔야 돼요. 자, 뮤지컬 알렉산더 등장인물은 몇 명일까요? 아 저쪽이었던 것 같은데. 저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저 하얀. 아니야, 정확히 누구요? 제가 본 건 저 하얀 TV. 어디 하얀 티 한 개 42,000명이고. 아, 저 손 들고 계신 손 들고 계시대요. 하얀 니트 부인에게 주신 분. 네. 몇 명? 4명이요? 뭐라고요? 아니, 한 개만 하세요. 4명이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3명이요? 자, 다시. 빨리 결정하세요. 2명이요? 진짜 인물 2명. 자, 누구누구의 등장인물 2명? 그것도 4명이요? 자, 상품을 갖다 드리세요. 달려가세요. 이게 상품이라니. 자, 정답 맞추셨습니다. 아 지나가네. 네, 전달해주세요. 상품이 죄송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다시 봐주셔야 돼요. 자, 문제. 내 생각은 다르다. 제일 먼저 준비해. 자, 5명이라고. 5명이요? 네. 누구예요, 1명? 그 저희 누구요? 뭐 전화 목소리 나오는. 전화 목소리 나오는 분이요? 그 사람 이름 뭐예요? 자, 달려가서 드세요. 자, 3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은 다르다. 잘 보셨죠? 이 형이 안 좋아하죠? 아, 지훈이 너무 재밌어. 좀 근처였어. 누구예요, 누구? 지금 저기 예. 네. 몇 명이에요? 사람 3명이라고요? 누구요? 이랑 너희랑 전화한 사람이요? 자, 또 달려가세요. 이흰. 자, 등장하는 캐릭터는 몇일까요? 내 생각은 다르다. 안 봤어, 아무도. 아 근데 공평하게 다시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못 봐서. 다시 할게요. 자, 손 내려주세요. 자, 잘 봐주세요. 시간 잘했어요? 아, 폴라로이드는 프로필 촬영 시 찍은 거라고 언급해주세요. 자, 언급했습니다. 자, 잘 드세요. 강정우, 김준영 페어는 오늘이 몇 회차 공연이었을까요? 제 먼저 손 들. 저기 검정색 분이요. 검정색 어디요? 제일 위쪽에 네. 네. 근데 들고 확신이 없으셨죠? 이렇게. 자, 확신 없으셔도 그냥 빨리 말하세요. 5번이요? 땡. 땡이에요? 두 번째는 저기 빨간색. 네, 빨간색. 맞아요? 저희 잘 모르겠어요. 1번 맞아요? 한것 같아요. 1번 맞아요? 맞아요. 맞대요. 자, 아, 달려가세요. 달려가. 네. 7명. 근데 놀아나는 거야. 자, 이제 한 개 남았어요. 자,
뮤지컬 알렉산더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몇일까요? 네. 네. 맞아요. 토끼요? 네. 빨리 생각나는 거 다 말해주세요. 한 개밖에 없어요. 네.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면 이거 드릴게요. 하나만 더 한 번 하세요. 에버에 놨어. 다녀가세요. 다 고르셨어요? 아직도 안 고르셨어요? 아 하나 골랐는데. 네, 하나 질문이 더. 재밌어가지고. 질문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빠르게 대답할 수 있는 걸로 고르세요. 그건 준비 안 됐는데. 네. 뭐세요? 삼행시. 아, 삼행시. 자, 그러면 빌리 배우님 먼저 문제를 읽고 답을 해주세요. 아 네. 이게 뭐였어요? 아. 네, 앉으셔도 괜찮아요. 아 네. 아 잠깐만요. 준영이가 안경을 쓰고 있어. 고우트는 동물인데 고우트는 서커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질문이 해서 순간 든 생각은 얘는 원래 경주마가 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으로. 근데 서커스를 보면서 제2의 꿈을 찾은 느낌인 거. 경주마만큼 많은 관중은 아니지만 경주마가 우승했을 때만큼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수 있겠다. 내가 이 박자를 들고 춤을 추거나 내가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것에 다른 염소들은 부끄러울 텐데 나는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것에 자기가 서커스 팀원이 되어서 그 서커스를 바라볼 때와 자기가 공연할 때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행복했을 것 같아요. 꿈을 행복했을 이루면서. 네. 자, 준영 배우님 하나 해주세요. 3말 중에 이것만큼은 내가 제일 말답다. 3말. 알렉산더라고. 알렉산더. 알렉산더. 제가 말띠입니다. 진짜요? 네. 제가 말띠예요. 강력한데요? 뭐 저뭐 게임이 안 되네요? 제가 이겼어요. 네. 말띠고 네. 그리고 달리기가 제일 빨라요. 실제로요? 몇 네네. 초예요, 100m? 100m까지 못 뛰어요. 제가. 반전이 있네. 달리기는 좀 빠른 편이거든요. 실제로요? 실제로? 네, 달리기는 빨라요. 빨라요? 근데 100m 몇 초인지는 잘 모르고요? 네, 100m는 기억이 안 나고 네. 800m. 50m. 50m 몇 초예요? 9초. 초요? 그 좋은 거였죠? 네. 그 다음에 빌리 배우님, 아까 삼행시 안 떠올라요. 큰일 났네. 이거. 빠르게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준영 배우님. 중간에 노윤 배우님이랑 배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습하시면서 고충이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아, 고충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첫공을 했어야 돼서 시간적인 걸로 좀 마음의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고 다행인 거는 노윤 배우님이 안녕을 하는 걸 안 봐도 된다는. 안녕? 안녕? 이제 정말 농담이고 이제 윤희의 빌리를 봤을 때 정말 다시 해볼게요. 윤희의 빌리를 봤을 때 오히려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잘 해서 급하게 포장을. 정말 다행이다. 윤희를 왜? 윤희가 사랑스럽고 그만해 안 돼. 네. 저도 처음에 윤이랑 알렉산더 한 생각에 이 친구가 말이 3살이면 나이가 들어오면 이게 뭐지? 자, 삼행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삼행시 아니고 딴거 하세요? 아 네. 고트는 몇 살짜리 염소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한 5살 정도로 생각했어요. 얘보다 진짜요? 2살 많은. 그래서 얘가 어릴 때 코레트 무리에 둘러싸여 있을 때 자기도 어린데 네. 얘보다 조금 크다고 구해줬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네. 사실은 대본에 고트 나이가 써 있어요. 서프라이즈! 여러분도 몰랐죠? 근데 찾아보지는
쳐다보지 마세요. 다 쳐다보지 마세요. 알았죠? 네, 상처받을 거예요. 두 개 했나요? 이게 하나 하나 더 할까요?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아까도 봤던 질문이가 네. 경주 중에 이제 알렉산더가 멈추는 이유를 물어보셔서 이제 알렉산더도 이제 그걸 이기를 원하지만 이 깊은 곳에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움이 내면 안에 존재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경기 중에 불쑥 두려움이 커진 거죠. 그 순간 막상 뛰다 보니까 되게 두려움이 자기는 알고 있고 두려움이 조금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걸 계속 모른 척하고 계속 나 뛰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막상 뛰게 되니까 경기 도중에 그 두려움이 불쑥 올라와서 멈추는 건 아니고 이제 중간에 두려움이 올라오는 그거를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겁먹은 표정으로 멈추게 되는 게 아닌가. 어떤가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허밍버드가 경고하는 듯해서 엄마도 경고를 했고 그런 것들이 다 내리에 스쳐가면서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내리에 스쳤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 그래서 결국 그 겁먹은 표정으로 벽을 떨면서 알렉산더. 저희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진행만 하고 배우님들의 관객과의 대화였는데 질문에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안 하는 건데 또 너무 하나도 안 하면 좀 섭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나왔던 게 고트에 대한 되게 존재론적인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안 웃으세요? 존재론적 질문 아니고요. 그래서 고트가 누군지 왜 나오는지 좀 그런? 근데 사실 저는 그냥 다 써있다고 생각을 하는 저의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저는 거기에 표현 무대상에 있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답은 저는 잘 못하고 안 해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때 무대상에 있는 사람과 객석과의 어떤 관계에서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본이 쓰여지기 전에 어디서 모티브가 왔는가는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고트의 모델이 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이제 개인정보니까 말을 할 수 없지만 너무나 노래를 쓰는 싱어송라이터인데 자기는 노래를 쓰고 싶다는 열망이 정말 너무나 강하고 있는데 날마다 그 열망과 싸우고 있는데 나는 충분한 재능도 없고 누가 내 노래를 들을까봐 오히려 숨어서 노래를 쓰는데 자기의 그 열망과 숨어서 쓰고 있는 자기의 이 모든 거가 너무나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이 그냥 자기 존재가 수치스럽대요. 자기 정말 수치스러운 참 수가 없대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느낌이 뭔지는 아실 것 같아요. 어떤 나의 너무나 강한 열망? 근데 나는 내가 가진 재능은 너무나 작고 근데 난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고 했을 때 나의 그냥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는 그 수치스러움 그것 그리고 이제 고트는 그 자기가 또 있어요. 그 싱어송라이터 그분하고 제가 이제 풍을 배운다고 산에 들어가서 풍을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막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 남자 막사, 여자 막사 이렇게 있었는데 여자 막사에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선생님이 염소를 키우셨어요. 그 염소, 닭, 칠면조 막 이런 애들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키우셨는데 그 염소 두 마리가 새벽에 꼭 저의 막사가 이제 여러 명이 잘 수 있는 막사 혼자 있어 넓거든요. 거기 들어서 그렇게 뛰어요. 아침에 잤는데 따닥따닥따닥 이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걔네 둘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그 막사 안에서 거기가 좋은가 봐요. 느낌이 뛰는 느낌이 거기를 뺑글뺑글 돌면서 하는데 그 발굽 소리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새벽마다. 그래서 그 느낌과 그분과 그리고 말 자료를 찾아보면 곧 그 염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묘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이 좀 모티브가 됐었고
퀸틴은 고트가 너무나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면서 말을 너무나 존경하면서 나 저렇게 달리고 싶지만 내가 달리는 건 너무 수치스러워. 내가 달리는 거 누가 보는 것도 싫은 거잖아요. 보는 것도 싫은 이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저 생물, 저 생명이 쓰던 그 무엇이라도 너무나 나는 갖고 싶은, 제가 먹다 버린 거라도 갖고 싶은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시간이 1분만 더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랑, 저희 그때는 야자가 있었는데 야자 땡땡이 치고 한강다리 건너갔다 오는 게 행사였어요. 걸어가지고 건너갔다 오는데 그때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라는 책 혹시 아세요? 거기서 주인공하고 나무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뭐 제재인가? 제재하고 나무하고 진짜로 대화하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는 단 한 번도 그걸 의심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저도 모르게 국어 시험을 보는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재의 상상이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나는 진짜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느낀 패배감과 그 치욕과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보고 있나? 정말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짤로 좀 많이 올려주세요. 혹시 그분이 보실 수 있게. 아니 저렇게 함정을 파가지고 주도신문을 하고 나를 그만큼의 상상력도 없는 사람으로 만든. 근데 정말 책을 읽을 때는 한 번도 의심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질문이 들어오니까 헛소리를 한 거예요. 질문이 들어오니까 진달래꽃은 산화공덕 이런 답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퀸틴이 저는 그 박차인 동시에 정말 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별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그 라이브러리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또는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그날에 따라 느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게 정말 별이라고 느낀 사람한테 아니야 그거 박차야 이러는 건 좀 싫잖아요. 그리고 박차라고 보이는 사람한테 그 당연히 박차도 그 별이야 그럼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퀸틴이 뭔지 고트가 뭔지 그거는 저도 매일 느낌이 좀 다르고 또 느낌이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얘기할 때도. 그래서 그 정도? 그냥 고트의 모델이 된 이런 모티브가 있었다. 그리고 퀸틴의 어떤 그런 모티브? 퀸틴, 고트한테는 전 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고트가 바보가 아니고 고트가 이게 뭔지 모른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너의 예전 이름을 버리고 나한테로 찾아와 줬다고 하고 그걸 버리지 않겠다고. 나의 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별이 아니라 나의 별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고트하고 퀸틴 질문이 조금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까 뭐 하나 또 뜯었죠? 네. 그 비슷한 질문이에요. 네. 퀸틴 넘버는 인간의 나쁜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 넣은 장면인가요? 아, 말에게는 무서운 물건을 나를 위해 와준 걸까? 라고 말하는 고트를 보면서 인간이 제일 나빠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서 약간 또 대답하세요. 네, 그런 궁금증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행복하고 꿈 같은 물건이거든요. 그 퀸틴이 박차가 옆구리를 찔러서 이게 행동하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 말할 땐 그렇지만 그 첫 대사처럼 고트가 하는 나는 마차라도 끌어보고 싶다 라는 그런 꿈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죽을 상황에서 그 정말 별이 떨어진 것처럼 자기의 그 상쾌한 그 소리로, 환상 같은 소리로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저한테는 구원 아니면 꿈, 그런 물건이라 행운의 상징 같은. 그래서 인간의 그렇게 해도 생각하셔도 당연히 괜찮고 저희는 이런 의미로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정도로 나가갔어. 마지막으로 뮤지컬 알렉산더 이제 프리뷰를 마치고 본 공연에 들어섰는데 각자 소감과 앞으로에 대한 각오를 한 말씀씩.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네. 저는 이미도 좀 해봤지만 이미도 뮤지컬은 이번에 처음이에요. 염소를 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 공연에서 최대한 연기 반과 노래 반을 해야 하니까 일단 각오는 공연이 시작할 때 제 목소리를 거의 예전에 JSA 할 때처럼 JS 할 때 제가 스피커 밑에다가 핸드폰 해놓고 녹음하고 집에 가면서 항상 듣고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핸드폰 녹음을 공연 중에 하지 않게 되었다가 다시 이 작품으로 이제 공연 시작할 때 헬로 하면 저는 녹음 버튼을 눌러놔요. 쓰더라. 그래서 눌러놓고 그걸 항상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가서 그걸 막공 때까지 핸드폰 용량이 좀 허락해줘서 네. 끝까지 잘 해가지고 모니터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연기와 좋은 노래를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준영 배우님. 질문이 질문이요. 프리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그 소감과 앞으로 어떻게 소감. 네, 소감은 각오 어, 너무 거창하죠. 사실 그걸 계속 연습하고 연기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창작진분들 이제 뭐 연출님, 뭐 모든 스태프분들, 작가님, 작곡가님 쓰신 이 작품을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고 이 작품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을 하면서. 저도 하면서도 계속 다른 것들이 보이고 대사, 오늘은 이 대사를 고치고 어떤 날은 저 대사를 더 마음에 와닿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작품을 하게 된 게 저한테 막 이렇게 캐스팅 자체도 이렇게 원래 막 예전부터 두고 해놓은 게 아니라 좀 갑자기 또 기회가 와서 제가 하게 됐는데 정말 좋은 기회고 정말 좋은 작품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지금도 계속 너무 즐겁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남은 공연도 사실 제가 첫 공 때부터 지금까지 매 공연 계속 더 재밌어지는 저를 발견하면서 제가 즐거운 만큼 관객분들에게도 또 즐거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또 요즘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리 잘해서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에게 좋은 메시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또 어떤 것들 얻어가고 울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는 무대 만들 수 있도록 막공까지 몸 관리 잘하고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보낼 수 있어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뮤지컬 알렉산더 강정호, 김윤영 배우님과 함께한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